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서울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서울의 명소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구석구석에 구석구석 알찬 정보를 전해주시는 김지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대가 됩니다. 목요일은 주말 스케줄이 여기서 쫙 나오거든요. 네. 서울에 가보실 만한 것. 오늘의 코스를 소개해 주세요. 네, 서울 관광 마케팅에서 추천한 600년 서울 역사 구석구석 탐방하기 코스입니다. 그동안에 주로 사대문 위주 안쪽에 관광을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먼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서구 가양동으로 먼저 가보실 텐데요. 첫 번째 장소, 서울에 있는 유일한 향교인 양천향교입니다. 옛 선비정신을 엿볼 수 있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을 둘러보고요. 조선시대 명의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로 구암 허준 선생인데요. 허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한의학의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허준 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관악구 쪽으로 이동합니다. 토기, 도자기, 회화, 금속공예 등 15,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전통미술박물관인 호림박물관을 관람하고요. 관악구에 간다면 꼭 한번 먹어봐야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신림 순대타운에 가서 순대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메뉴 만나보겠습니다. 네. 강서구와 관악구 마지막에 먹는 건 안 빠지는군요. 빠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예, 강서구에서 관악구로 가니까요. 오늘은 이제 이전 코스는 걸어서도 다닐 수 있었는데 걷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스를 이렇게 관광 마케팅에서 짰군요. 자, 첫 번째로 양천향교. 서울에 향교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향교는 조선시대 교육과 교화를 위해서 나라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서울에 향교가 있었는지 저도 몰랐는데요. 지하철 9호선에 양천향교역이 생기면서 맞아요. 예. 네, 알게 됐습니다. 양천향교는 전국에 있는 234개 향교 중에 서울에 있는 유일한 향교입니다. 조선 태종 때 지어졌고요. 1981년에 복원을 하면서 서울시 기념물 8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때 지방 관직자의 자제들을 교육했던 기관인데요. 현재로 얘기하자면 국립, 중학교, 고등학교쯤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방에 가면 뭐 고려시대 서원이나 또 조선시대 향교 이런 데를 일부러 다니잖아요. 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천향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양천향교에 들어가시려면 네. 홍살문을 먼저 지나가셔야 하는데요. 홍살문이라는 것이 조선시대 충신이나 연료, 효자를 표창하기 위해서 임금이 집 앞이나 마을 앞에 세워두는 붉은 문입니다. 향교가 유교 윤리를 가르치는 학교였던 만큼 충효 사상을 강조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양천향교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불리는 성균관하고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한데요. 가장 위쪽에 공자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담당하는 대성전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공부를 하는 명륜당이 있습니다. 명륜당 양 옆으로 기숙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동제와 서제가 위치해 있는데요. 동제는 양반가의 자제들이 썼다고 하고요. 서제는 서민가의 자제들이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매년 2월하고 8월 음력 때가 되면 석전대제가 치러집니다. 석전대제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기리고 또 유교 27년의 덕을 기리는 그런 행사인데요. 봄, 가을에 석전대제를 치렀다는 것은 또 봄에, 가을에 학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양천향교가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규모 안에서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글 공부를 했던 우리 선조들의 열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곳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볼 때는 아주 그 향교의 모습이나 풍광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작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실제 한번 가보면 또 화면으로 보시는 거랑 또 다른 감흥이 있을 거예요. 양천향교를 먼저 들러봤고요. 또 가서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 양천향교를 들러봤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간다고요? 네, 우리 역사의 명의로 알려져 있고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인기를 얻었던 구암 허준 선생을 기리는 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It is so easy to see dysfunction between you and me. We must free up these tired souls before the sadness kills us both. I tried to let you know. 허준 선생님이 지은 저서들이라든가 또 저서 중에는 보물도 2점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의학 자료, 다양한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till afraid that I will desert you every day. With every word, this word we get more far away. The distance between us makes it so 어린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곳이 많고요. 만지면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자주 오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이렇게 체험까지 직접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료는 세팅되어 있는 거고 아이들이 와서 오침 안정법으로 묶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으로 우리나라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책 만드는 방법이 좀 이상했어요. 좀 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재밌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걸 느꼈어요. we get more far away. The distance between us makes it so hard to stay. But nothing lasts. 네, 허준박물관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오셨습니다. 허준박물관 하면 왠지 느낌이 경상남도쯤 있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서울 강서구에 위치해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 강서구가 네. 허준 선생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인근에 허가바위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동의보감을 집필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박물관 뒤편으로 가시면 이 산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북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허준 선생의 호가 구암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책을 너무 열심히 봤나 봐요. 지금 기억에 동의보감 이런 소설 동의보감 이런 거 보면 경남 창녕 뭐 이런 데서 막 시작이 됐는데요. 허준 선생님이 태어난 데가 강서구군요. 예. 이 박물관에서 그러면 어떤 볼거리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박물관으로 가는 길 자체가 허준 테마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허준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건강에 관련된 상식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갈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끝에 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허준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돌아볼 수 있는 허준 기념실이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동의보감의 원본이 전시되어 있는 동의보감실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곳에 보면은 동의보감을 집필하는 허준 선생의 모습을 또 재현을 해 놓았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궁 안에 있던 내의원이나 한의원들의 모형을 축소해서 옮겨놓은 공간까지 볼거리가 참 많은데요. 그 밖에도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네.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시면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소개된 다양한 약초들을 실물 그대로 만날 수 있는 약초원이 있습니다. 또 박물관 밖으로 나와서 뒤편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동의보감을 집필했다고 알려진 허가바위도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허준박물관은 입장료가 있는데요. 네. 성인은 1,000원이고 학생들은 500원입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는 겸재정선미술관이 있는데 이곳과 함께 둘러보시면 통합 관람 요금이 적용이 돼서요. 성인은 1,300원, 청소년들은 700원의 관람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겸재미술관도 있어요. 아주 강서구에 보물들이 많이 숨어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네. 양천 향교 앞서 자녀들이랑 가시면서 공부 얘기하시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허준박물관 가면 이제 또 의대 가라 이런 얘기 또 하시게 생겼네. 예. 자, 강서구에서 오늘 관악구로 건너간다 그랬죠? 네. 네. 이제는 관악구로 가보실 차례인데요. 이곳에서는 신석기 이후 시대부터 근세까지 고고 미술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미술품을 비롯해서 톡이나 도자기 등 15,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호림박물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곳에 60점의 유물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국보가 8점이 되고요. 보물이 52점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9점의 유물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드리자면 고고실에는 신석기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토기와 석기, 금석기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도자 공예실이 있습니다. 우리 도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청자, 또 소박하면서도 활달한 느낌이 있는 조선의 분청사기를 가까이에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속공예실에 가시면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인데요. 귀중한 곳이군요. 호림미술관. 네.
관악구 쪽에 가시면 들리고요. 예, 오늘 주로 이제 공부하는 그런 그 코스들이 많았어요. 역사를 배우는 과정이었는데요. 마지막은 네, 먹거리. 빠질 네, 수가 없겠죠. 빠질 수가 없죠. 네, 관악구에 왔다면 꼭 먹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순대인데요. 서민들의 가벼운 주머니로도 넉넉하게 배부르게 또 음식도 먹고 마음을 나누면서 30년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순대볶음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It might seem crazy what I'm about to say. Sunshine, she's here. Take a break. Hot air balloon, I could go to space. With the air. 백순대가 유명하죠. 양념 자체도 틀리고 그 과정이 틀리지. 볶는 과정이. 한 10명 중에 9명 정도는 하얀 걸 많이 먹어요. 백순대.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Clap along if you 말랑말랑하고 쫄깃해요. 되게 고소하고 담백하고 식감이 되게 입안에 착착 감기는 것 같아요. 순대타운의 순대가 틀린 점이 뭔가요? 다른 일반 순대. 일반 순대하고 실린더 순대의 특징은 이렇게 보듯이 껍데기가 없는 경우예요. 그 이유는 찹쌀 순대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벗긴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드시면은 아시어요, 대부분. 그래서 일반 순대하고 틀리다 찰지다는 걸 더 확실하게 느끼죠. 어떤 건 드시는 거예요? 마늘. 그래갖고 들깨, 참기름 한 방울 넣고 여기다가 막 고추 그리고 들깨 맛있는 소스가 돼. 소스에 따라서 틀려요 맛이. 전체를 다 볶아가지고 이렇게 소스에다가 백순대 찍어서 잡수면 진짜 맛있어요. 저기 20년 만에 오는데 옛날 그 맛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왔을 때지만 애들 군대국 왔네, 군대국. 주기적으로 먹어주지 않으면 몸에서 이게 땡기는 게 있거든요. 약간 중독이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맛, 변함없는 맛.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네, 신림동의 순대타운 유명하죠. 근데 원래 순대볶음은 빨간 양념이랑 먹는데 이곳은 백순대가 그렇게 유명하죠? 네, 1970년대 신림시장에서 이 순대볶음이 시작했을 때 등장했던 원조가 바로 백순대 요리라고 합니다. 당시 술자리 단골 안주였다고 하는데요. 연탄불 위에 네모나게 큰 무쇠철판 위에다가 볶아서 네. 먹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이후 80년대에 양념볶음이 생기면서 이제 순대볶음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90년대에 순대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또다시 한번 이 초창기 때 백순대가 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윤민수 씨하고 아들 윤후 부자가 이곳을 찾으면서 이제는 한류 관광 코스로까지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고 그러더군요. 예.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마지막 고민을 해결해 주고 가세요. 거기에 가면은 빨간 양념 순대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백순대를 먹을 것인가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고민이 되죠. 네, 그렇죠. 네, 중식에 먹으러 가서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네. 거의 뭐 비슷한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네.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가서 백순대도 시키고 네. 양념도 먹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담백한 맛을 원하신다면 백순대를 추천해드리고요. 매콤달콤한 맛을 원하신다면 양념볶음 순대를 추천해드립니다. 백순대는 순대와 간을 기본으로 해서 곱창, 채소, 또 들깨가루와 참기름을 넣고 볶는데요. 깻잎에 싸서 아까 보셨는데 그 청양고추를 넣은 비법 네. 양념 소스 있죠? 그것을 얹어서 먹으면 그 곱창의 특유의 냄새나 뭐 그 느끼함이 없어져서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양념 볶음 순대에는 순대에다가 쫄깃한 곱창이 들어가고요. 또 갖가지 채소와 고추장 양념, 육수로 맛을 내는데 이것도 양보할 수 없는 맛이기도 합니다. 순대볶음 한 입 먹고 씹다 보면은 쫄깃하면서도 약간 질긴 맛이 느껴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더 나서 가끔 생각이 나는 그런 메뉴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있는데 다 먹고 난 후에 볶음밥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마무리하면은 배 든든히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출출하니까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서울 이코노미 600년 서울의 역사 구석구석 탐방하기 코너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셨어요. TBS TV 김지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